보자. 신음의 방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빨리 할게요. 일단 방어는 뭐냐면 밀려난 늙은이를 의미합니다. 밀려난 늙은이라는 의미예요. 밀려났다. 관직에서 밀려난 거야. 관직에서 퇴출된 그런 늙은이를 방어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시어 있죠. 시어. 시어는 이제 시조입니다. 시조. 시어라는 게 시조 갈래를 말하는 거야. 네, 그래서 재무개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17세기 초의 작품이에요. 17세기 초. 그러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지어진 작품인데, 임진왜란이 굉장히 조선이라는 그런 어떤 나라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다 줬다고 이제 전에도 아마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도 그런 어떤 일련의 그 되게 조금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웠던 당대의 어떤 분위기, 그런 것들이 일부 좀 반영되어 있는 작품 중에 이제 하나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갈래는 연시조에 해당합니다. 총 아마 30수까지 있을 거예요, 그죠? 총 30수까지인데 여기 시험범위 들어가는 건 그 중에서 뭐 한 대략 10수 정도, 그 정도가 지금 들어가는 거죠. 10수 좀 넘나 그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연시조 중에서 이제 한정가에 해당해요. 한정가가 뭐지? 한정가가 뭐니? 한가로운 정치를 노래로 부르는 걸 한정가라고 합니다. 보통 그럼 배경이 어떤 걸 배경으로 할까? 한정가는 자연을 배경으로 하죠. 자연을 배경으로. 그래서 연시조 중에서 한정가에 해당하고요. 자연에 대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부분에서 좀 낭만적 성격이 좀 일부 나타나고, 세속에서 벗어난 그런 어떤 분위기도 나타나기 때문에 탈속적 분위기, 낭만적이고 탈속적인 분위기와 성격을 조금 띠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학습지에 보니까 주제를 여러 가지로 학교 선생님이 이제 설정을 해놓으셨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뭐 한 서너 가지 이렇게 불러주셨을 것 같아요. 그죠? 학습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쌤은 그냥 주제를 하나로만 할게요. 작품 전체의 주제는 속세를 벗어난 전원생활의 정치. 속세를 벗어난 전원생활의 정치를 주제로 하고 있다. 전원생활이 전원은 이제 시골 말하는 겁니다. 시골. 자, 특징은 한 세 가지 정도를 이따가 보면 분석하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세 가지 정도로. 알겠지? 자, 그럼 본문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산촌은 뭐냐면 자연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부귀공명을 잊고 지내는 곳이죠. 속세의 부귀공명을 잊고 지내는 것을 자연인 산촌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자,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혀버렸구나. 살인문을 열지 마라. 날 찾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밤중에 한 조각 밝은 달이 그 벗인가 생각하노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1수. 자, 일단 1수는 거기 뭐 다음 번 정리 한번 해볼까? 불러줄게요. 이거 1수는 각 수별 중심. 일수는 달빛을 벗삼아 보내는 산촌의 겨울밤이다. 달빛을 벗삼아 보내는 산촌의 겨울밤. 달빛을 벗삼아 보내는 산촌의 겨울밤. 자, 산촌은 부귀공명을 잊고 지내는 자연적 공간이라고 했고요. 눈이 오니 돌길 묻혀라고 뭐
묻혔다라고 했는데 눈은 일단 여기서 우리가 눈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죠. 겨울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돌길은 뭐냐면 세숫과의 통로입니다. 돌길은 세숫과의 통로. 오케이, 그리고 여기 19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혀세라. 여기 전체 색깔펜으로 밑줄 쳐주시고 지금 눈이 와서 길이 어떻게 된 거야? 다 묻혀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 그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야. 속수로 나갈 수가 없어. 이거 뭐죠? 화자가 지금 고립된 거야. 그럼 화자가 이렇게 고립된 이유, 화자의 고립을 이야기한 이유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따로 써볼까? 화자의 고립을 이야기한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눈이 내려 길이 막힌 게 표면적 이유야. 눈이 내려 길이 막혔다. 이게 표면적 이유죠. 그죠? 눈이 왔으니까. 자, 근데 실질적 이유는 왜 화자가 고립됐냐? 뭐 그 눈이야, 뭐 이렇게 뭐 눈 치워가면서 할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실질적 이유는 정치적 갈등. 정치적 갈등 때문에 관직을 잃고 정치에서 배제가 된 상황이야 지금. 정치에서 배제된 상황입니다. 그 개축 옥사라는 그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음이 그게 아마 17세기 초쯤일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이제 쓴 건데 경험한 그 개축 옥사를 통해서 경험한 어떤 정신적 혼란, 충격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자연 속에 묻혀서 그 자연에서 속세를 좀 멀리하면서 자연 속에서 만족하며 사는 삶에 대해서 노래를 한 게 바로 이 방홍시어라는 작품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개축옥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반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의미가 좀 여기 반영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직에 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쫓겨나다시피 한 거죠. 자, 그다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는 뭐냐면 돌길과 동일하게 세속과의 통로입니다. 세속과의 통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12를 열지 마라. 사리문을 열지 마라. 나 찾을 사람 누가 있겠느냐? 없다라는 그런 얘기 있죠. 그다음에 1편 명월이 있는데 한 조각 밝은 달이거든요. 이 1편 명월은 자, 달은 뭐야? 여기서 지금 이 작품에서 전체적으로 이 작품의 어떤 상황,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 보면 이 달은 뭘까? 바로 친화의 대상이 되죠. 친화의 대상, 자연 친화의 대상이고 1편 명월이 그 벗인가 생각한다라는 부분에서 뭐죠? 화자의 자연 친화적 태도를 엿볼 수 있어요. 화자의 자연 친화적 태도. 오케이,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세 번째 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일단 현대어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중심 내용 써보도록 할게요. 자, 초목이 다 파묻힐 때 송주, 소나무와 대나무죠. 소나무와 대나무만 풀을 넣었다. 뭐에 다 매몰이 되는 거야, 초목이? 눈에 다 이제 매몰됐을 때, 묻혔을 때 송중만 풀을 넣었다. 바람설이 섞어칠 때 너는 무슨 일로 혼자 풀까? 두어라. 각자의 본성이니 무엇 하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삼수는 뭐냐면, 자, 써보자. 소나무와 대나무의 기상에 대한 예찬입니다. 소나무와 대나무의 기상에 대한 예찬. 소나무와 대나무의 기상에 대한 예찬. 소나무와 대나무의 기상에 대한 예찬. 근데 지금 요번에 아니다. 이따 얘기하자.
소나무와 대나무의 기상에 대한 예찬이고요. 여기 송죽 있죠, 송죽. 송죽만 풀었다. 여기다가 색감선을 몇 줄 쳐볼까? 송죽만 풀었다는 어떤 소나무와 대나무의 절개를 예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나무와 대나무의 절개를 예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나무 대나무는 뭐죠? 지주와 절개의 대명사. 그죠? 고전문학에서 지주와 절개를 나타내는 대명사 중에 하나가 소나무, 대나무. 그죠? 그다음 국화, 그다음 매화, 그다음 이런 것들이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매난국죽이라고 해서 현대문학 시간에 이제 배웠었는데 매난국죽은 사음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다음에 풍상은 고난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풍상은 고난과 시련. 바람과 소리죠. 바람이 불고 막 소리가 치고 막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는 거고. 송중만 풀었다. 소나무와 대나무 쓰죠. 그 뒤에 송죽만 풀었다가 소나무와 대나무의 절개를 예찬한 부분이라고. 송죽이 소나무 대나무니까 필수어입니다. 알고 있지 송죽? 알고 있니? 모르면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필수어이니까. 자, 그다음 풍상은 고난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시련, 바람과 서리. 고전문학은 너가 어느 정도만 공부하면 나중에 되게 쉬워질 수 있는데 공부를 안 하고 나중에 이제 2학년, 3학년 때 막 뒤늦게 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끝나기 전에 너가 뭔가 고전문학에 대한 기본기가 잘 안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 오감도를 우리가 쭉 풀었잖아. 그 오감도를 쭉 보면서 전체 복습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소재나 단어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너 걸로 만들고 쌤 어휘 부교재에도 그 고전 어휘 필수 어휘, 고전 필수 어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서 보면서 2학년 올라가기 전에 고전 문학에 대한 공부를 어느 정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풍상이 섞어친 내는 뭐냐면 송죽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내가 송죽을 가리키는 거고, 도라 나의 성질이니, 나의 본성이니. 그래서 뭐 내는 뭐 나의 아니면 뭐 각자의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내 본성이니 물어서 무엇하겠느냐? 물어서 무엇하리? 여기다가 색깔펜 역시 밑줄 쳐 주시고요. 서리법이죠, 서리법. 야, 내 본성이 그런데 그 물어서 무엇해? 묻지 마. 뭐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의미죠. 그래서 서리적 표현이고요. 서리법을 사용해서 송죽의 절개와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서리법을 사용해서 송죽의 절개와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너 왜 너 혼자만 그렇게 풀으러 했더니 야 근데 원래 나 생긴 게 그래 뭐 이런 거죠. 뭐 물어보지 마 뭐 이런 어떤 의미인 거야. 그래서 이런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송죽이 갖고 있는 절개, 의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강조하고 부각시키고 있는 거고요. 자, 육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거기 나온 게 1, 3, 6, 8, 14, 17, 18, 19, 26, 29 맞니? 네. 맞죠? 오케이. 자, 육수로 넘어가 보면 일단 현대풀이 보면요. 어젯밤 눈 온 뒤에 달이 따라 비추었다. 눈 내린 뒤 달빛이 맑기가 그지없다. 어떻다? 하늘 끝 뜬구름은 오락가락하는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육수의 중심 내용은 겨울밤 달빛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과 겨울밤 달빛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과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과 혼탁한 세상에 대한 근심, 혼탁한 세상에 대한 근심. 다 썼어요? 다시 한번 물어도 됩니까? 자, 이런 어떤 내용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그럼 어젯밤 눈이 온 후에 달조차 비추었다. 그죠? 달이 따라 비추었다. 자, 눈이 온 후에 달빛이 맑음이 그지없다. 끝이었다. 자, 여기 중장이죠. 중장에 밑줄 치고요. 두 가지 의미를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중장의 내용은 눈 온 후에
달빛이 맑음이 그지가 없다, 끝이 없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청정한 겨울 풍경을 형상화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청정한 겨울 풍경을 형상화했다. 2번은 두 번째 2번 달과 눈이 상응하는 조화로운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을 표현했다. 달과 눈이 상응하는 조화로운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의 정서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자, 종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어떻다는 여기서 이제 감탄사예요. 그래서 영탄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어떻다라는 감탄사가 주로 이제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걸로 쓰이냐면 거기 써주세요. 회한의 감정이나 아쉬움의 감정을 주로 나타낼 때 씁니다. 회한이나 아쉬움. 회한 또는 아쉬움의 정서를 드러낼 때 어떻다 이런 어떤 감탄사를 즐겨 사용해요. 고전 문학에서, 고전 시가에서. 그럼 여기서 뭐 회한이나 아쉬움의 감정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보면은 천말부인인데 천말부인 뭐라고 돼 있죠? 어휘풀이가 돼 있어. 하늘 끝자락에 이리저리 떠다니는 구름이 있어. 근데 구름은 고전 시가에서 주로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일까? 긍정적, 부정적 둘 중에 일단 부정적 의미로 쓰이죠. 왜 부정적 의미로 쓰일까? 해나 달을 가리기 때문에. 해와 달이 뭘 상징해? 뭐 해 같은 경우는 임금, 그죠? 달 같은 경우는 보통 기원의 대상, 소망을 비는 존재로 해석이 되어서 둘 다 이제 천상적 존재로서 그런 자연물의 일부로서 또는 그런 긍정적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걔네들을 가리는 존재가 구름이에요. 그래서 구름은 일반적으로 고전 문학에서 뭐 간신배를 의미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임금의 총명을 흐리는 뭐 그런 존재로 나온다든지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그럼 뭐냐? 구름이 뭐냐? 자, 일단 천말부는 오락가락 하나뇽 여기 전체 밑줄 쳐주시고 이렇게 써보자. 맑고 깨끗한 자연 풍경을 해치는 구름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부분이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맑고 깨끗한 자연 풍경을 해치는 구름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잘못했다. 음성의 결석. 자, 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화자가 자연 속에서 속선을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정치를 즐기고 있는데 이 구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달도 가리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좀 가리고 있잖아. 하늘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 구름의 존재를 뭐야? 화자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수로 넘어가 볼게요. 팔수는 석가래가 길거나 짧거나 기둥이 기울어지거나 틀어지거나 일단 앞뒤로 데꾸죠. 초장에 앞에 1, 2구 앞에 1구 뒤에 구가 앞뒤로 되어 있는 이 구들이 서로 대꾸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몇 칸 안 되는 작은 초가를 작다고 비웃지 마라. 상가득 풀 덩굴에 비친 달빛이 다 내 것인가 생각하노라. 오케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 팔수는 써보자. 자연에 묻혀 사는 삶에 대한 자부심이 들어있다. 자연에 묻혀 사는 삶에 대한 자부심. 자연에 묻혀 사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 부분입니다. 그 다음 분석을 한번 해보자. 본문으로. 자, 석가래가 길거나 짧거나 디둥이 길거나 아니면 틀어졌거나 뭐냐면 초장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화자의 집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음을 알 수 있죠. 화자의 집 상태가 안 좋다. 그럼 그 화자의 집 상태가 안 좋다는 건 뭐지? 화자가 지금 가난하다. 그죠? 되게 비난한 그런 어떤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대구보로 표현했고
수간목 몇 칸 안 되는 초가집이죠. 몇 칸짜리 초가집을 말할 거야. 수간목에서도 뭘 할 수 있다? 화자가 역시 가난하면서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수간목이 작은 줄 비웃지 마라. 여기 좀 웃는다는 게 비웃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몇 칸 안 되는 초가집을 작다고 비웃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전체 중장에 밑줄 쳐주시고 색깔펜으로 물질적 소유에 대한 세속의 통념을 비판하는 화제의 태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물질적 소유에 대한 세속의 통념을 비판하는 화자의 태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표현상의 특징으로는 명령문을 사용하죠. 뭐뭐하지 마라. 명령문. 명령문의 부정문 형태를 사용했어요. 우리 배웠지, 그지? 문법을 연기시켜서 늘 그렇게 냈던 학교들도 있긴 있어. 굉장히 드물지만 아무튼 부정문인데 명령문에서의 부정형이야, 그죠? 그래서 이 명령문을 사용해서 좀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비웃지 말라고. 그리고 어즈버 이거 이제 감탄사고요. 영탄을 사용했죠. 만산나원 여기 나와 있죠. 산 가득 풀 덩쿨에 비친 달빛이 다 내 것인가 생각하라. 그죠? 이건 뭐죠? 안분지족과 안빈납도 그렇게 써주십시오. 안분지족, 화자의 안분지족 또는 안빈납도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안분지족 또는 안빈납도.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수죠. 14수. 옳고 그름이 없은 후라 영육이 다 상관없다. 검과 책을 다 흩은 뒤에 이 몸이 한가하다. 갈매기야 속세의 일을 잊으면 너와 나인가 생각하노라.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14수 중심력 써볼까? 세속을 떠나 자연 속에서 욕심 없이 살고 있는 것이죠. 세속을 떠나 자연 속에서 욕심 없이 삶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분석 한번 해보자. 자, 12가 또 나왔네, 그죠? 12. 여기서 12는 살인문이 아니야. 왜냐면 위에도 12가 있었죠. 근데 12를 보면은 한자가 달라. 위에 12랑. 그러니까 1수에 12가 있잖아. 이건 살인문이야, 살인문. 여기서의 12는 시시비비할 때 12 있지. 야,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볼까? 할 때 그 12. 즉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거야. 그렇죠? 자, 옳고 그름이 없은 후라. 영욕은 뭐냐면 영예와 치욕을 말하는 거야. 영예와 치욕. 영예는 이제 명예 같은 거 긍정적인 거고 치욕은 이제 치욕스러운 걸 이제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예도 치욕도 다 뭐다?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일단 여기 10이 없은 후라 있죠? 여기다 색깔펜을 밑주셔보자. 10이 없은 후라 색깔펜을 밑주셔주고 관직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정쟁에 휘말리지 않는 화자의 상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직에서 쫓겨났기에 정쟁에 휘말리지 않는 화자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없다는 건 뭐냐면, 자, 관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잖아. 야, 내가 옳아. 아니야, 내가 옳아.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토론과 논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원래 그게 정치라는 게 그런 거잖아. 근데 이제 관직이 더 이상 없어, 화자는. 그죠? 관직에서 은퇴했어. 그러니까 뭐야?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갈 일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야? 쫓겨나서. 아까도 처음에도 말했지만 쫓겨나서 정쟁에 힘을지 않고 있는 화자의 상황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금석. 그죠? 검은과 책이죠. 검은과 책을 다 흩은 후에 이 몸이 한가하다. 네, 한가롭게 살고 있네. 지내고 있어. 백구야. 백구는 갈매기죠. 갈매기는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여있냐? 뭐 갈매기가 뭐 보통 이제 자연친화, 그죠? 그 다음에 화자,
하나가 되는 어떤 화자의 굉장히 치밀한 법, 뭐 이런 의미로도 이제 쓰이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일단 무역의 삶을 백구 갈매기가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역의 삶. 자, 기사, 욕심을 잊음은 여기다 밑줄 쳤자. 기사를 잊음은 여기다 밑줄 쳐주시고, 요거는 이제 속세를 잊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죠. 속세를 잊었다 또는 세속적 욕심을 잊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속세를 잊거나 세속의 욕심을 잊거나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기사를 잊음 이거. 자, 근데 이렇게 잊고지는 것은 뭐다? 너와 내가 같다. 야, 너와 내가 같은 것 같아. 이렇게 어떤 세속에 대한 욕심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은 너랑 나랑 같은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와 nen가 하노라 여기 색깔펜을 밑줄 쳐보자. 너와 nen가 하노라 이것은 자연물을 대하는 화제의 태도. 백구 같은 그런 자연물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쌍점 땡땡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 어떤 친근감 또는 동질감을 표현한 거라고 봐야겠죠. 친근감이나 동질감. 우리 쉬는 시간 5분만 합시다. 왜냐면 너 지금 너무 늦게 와서. 자, 볼게요. 그다음. 자, 17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수. 한식날. 한식은 이제 그 봄에 있는 그 절기 중에 하나야. 뭐 집에서 그런 거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대문학. 네. 뭐 봐봐요. 시간 됐네. 네. 자, 한식날 비온 밤에 봄빛이 다 퍼졌다. 무정한 꽃과 버들도 때를 알아 피었거늘 어떻다 우리의 힘은 가고 아니오는가. 오케이. 17수의 중심이요. 봄날에 더욱 깊어지는 임을 향한 그리움. 봄날에 더욱 깊어지는 임을 향한 그리움. 그리고 우리가 이 작품에서 또 알 수 있는 게 지금 뭐죠? 자, 앞에는 겨울이었지. 여긴 지금 뭐죠? 봄으로 계절의 변화가 있었어. 아, 계절의 변화가 있구나. 그죠? 계절의 변화. 자, 한식이란 게 봄의 그 절기라고 했어요. 알겠죠? 비온 밤에 봄빛이 다 퍼졌다라고 하는데 여기 밑줄 쳐보자. 봄빛이 다 퍼졌다. 이거는 밤비가 내린 뒤에 봄꽃이 만개한 상황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밤비 내린 뒤에 봄꽃이 만개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그다음 무정한 화류도. 화류는 뭐냐면 꽃과 버들입니다. 꽃과 버들. 무정한 화류도 때를 알아 피었거든. 어떻다. 우리의 힘은 가고 아니오는 거. 어떻다가 앞에도 나왔죠? 다시 한번 여기서 어떤 그런 회한, 아쉬움의 정서를 좀 감탄사 어떻다를 사용해서 틀어냈고, 우리의 힘은 가고 아니오는 거 여기다가 밑줄 쳐보자. 자, 지금 뭘 비교하고 있냐면 화류랑 님을 대비시켰어. 화류와 님을 대비했다 이렇게 써주세요. 화류와 님을 대비. 그리고 쌍점 땡땡. 화류는 때를 알아서 자기 필 때 폈죠. 근데 님은 어때요? 지금 봄이 돼서 나한테 와야 될 것 같아.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아직도 안 오고 있네. 그러니까 화류와 님을 지금 대비시킨 거죠. 그래서 뭐다? 오지 않은 임에 대한 서운함을 부각한 것이다. 쌍점 땡땡하고 오지 않은 임에 대한 서운함을 부각한 것이다.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서운함을 부각한 것이다. 그 다음 볼게요. 18수. 어젯밤 비온 후에 석류꽃이 다 피었다. 연꽃이 핀 연못가에 수정구슬로 만든 발을 걷어두고 누구를 향한 깊은 시름을 못내 풀려 하는가. 자, 18수 중심 내용은 써보자. 석류꽃으로 인해
임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진 그것을 드러낸 수다. 성육꽃으로 인해 임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진 그런 어떤 정서를 드러낸 부분이다. 자, 뭐 본문 분석해볼게요. 어젯밤 비온 후에 성육꽃이 다 피었대요. 일단 뭐 시각적 심상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을 거고 당연히. 부용당반 밑에 있죠. 부용당반보다 여기다 써보자. 부용당반은 연꽃이 피어있는 연못가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따로 여기 써볼게요. 그러면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 임과 이별하고 화자가 홀로 있는 공간이죠. 임과 이별하고 화자가 홀로 있는 공간. 부용당반은 임과 이별하고 화자가 홀로 있는 공간이다. 거기서 수정염도 이제 뭐 빈출어이야. 빈출어인데 수정염이 뭐냐면 수정 구슬로 만든 발이죠. 수정 구슬로 만든 발. 발이 뭔지 아세요? 발? 길게 가리는 거예요. 얼굴 딱 뭐 거기 구슬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딱 얼굴 안 보게끔 여자들 옛날에 그죠? 줄에다가 구슬 깨갖고 그게 이제 발이죠. 수정염은 수정구슬 만든 발을 말하는 거죠. 이걸 걷어두고 누굴 향한 깊은 시름을 못낸 포함이라. 시름에다가 색깔 표현 동그라미. 자, 화자가 지금 시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다 써보자. 정치적 혼란기에 정계에서 쫓겨나 버림받은 작가의 복잡한 신경이 나타난다. 정치적 혼란기에 정계에서 쫓겨나 버림받은 작가의 복잡한 신경이 나타난다. 네. 그러니까 뭐 자연 속에서 지내고 너무 좋아. 좀 잘 지내고 있어. 자연 풍경도 너무 아름답고 감탄이 너무 정도야. 근데 한편으로 또 어때? 이 관직에서 쫓겨난 그런 어떤 작가, 신음의 그런 그때도 좋긴 했는데 약간 그런 일종의 뭔가 복잡 미묘한 그 신경 있잖아. 그게 또 이제 약간 시름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환자에게 그런 것들을 뭐 시름이라는 좀 이 시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막 예를 들면 그런 보자. 장관하다가 집에서만 이렇게 지내려고 하다 보면 내가 옛날에 국토부 장관이었는데 지금 이러고 약간 뭐 쉬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죠? 그게 만약 또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럼 19수 현대풀이 보면 창밖에 워석워석 이건 음성 상징어입니다. 이민신가 일어나보니 난초핀 좁은 길에 낙엽은 무슨 일인가? 한이 서린 간장이 다 끊어질까 생각하라. 그래, 19수는 낙엽 소리로 촉발된 임을 향한 그림을 제시한 부분이다. 낙엽 소리로 촉발된 임을 향한 그림을 제시한 부분이다. 낙엽 소리로 촉발된 임을 향한 그림을 제시한 부분이다. 오케이. 일단 볼게요. 자, 그다음 이제 보면은 여기 첫 번째 장 일단 밑줄 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밖에 오셔보셔 님이신가 여러분? 님이신가 일어나 보니 뭐 여기 있죠? 낙엽 소리를 뭐로 착각한 거죠? 낙엽 소리를 임의 발걸음 소리로 착각한 거야. 낙엽 소리를 임의 발걸음 소리로 착각한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 워셔버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음성 상징어예요. 뭔가 부스러지거나 뭐 스치는 그런 소리입니다. 자, 그다음 세란 해경 뭐 밑에 있고요. 낙엽이 무슨 일인가? 여기 밑줄 쳐보자. 낙엽은 무슨 일이고? 이미 왔다고 생각한 것이 자신의 착각임을 깨달은 화자의 아쉬움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미 왔다고 생각한 것이 자신의 착각임을 깨달은 화자의 아쉬움을 드러낸 부분입니다. 유한한 간장. 유한한
간장이 이제 장기를 말하는 거죠. 장기. 간과 이게 뭐 신장인가 뭐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간장이 다 끊어질까 생각한다. 우리 막 그런 표현 요즘도 써. 야, 애간장이 탄다 아주. 애간장이 타. 아유, 너 때문에 아주 그냥. 이런 표현 지금 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써왔던 표현인 거죠. 이 간장이 다 끊어질까 생각한다라는 것은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림을 표현한 겁니다.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림. 간장이 다 끊칠까 하노라 여기 밑줄치고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림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다. 간장 끊어지면 죽죠, 진짜. 그죠? 자, 그다음 26수 이제 두 수밖에 안 남았네요. 26수 있고 그다음 29수인가 이렇게 있죠. 자, 26수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꽃 지고 속잎이 나니 계절도 변하였구나. 풀 속에 푸른 벌레 나비 되어 날아다닌다. 그 누가 조화를 주재하며 끝없는 변화를 만드는가. 자, 26수 중심 내용은 계절의 변화에서 느끼는 자연의 신비와 계절의 변화에서 느끼는 자연의 신비와 경이로움. 계절의 변화에서 느끼는 자연의 신비와 경이로움. 자, 초장 봅시다. 초장. 꽃이 지고 속잎이 나니. 자, 봄에서 여름으로 계절이 변한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꽃 지고 속잎 나니가. 그러면 겨울 있고 봄 있고 여름 있고 겨울 봄 여름으로 계절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쇠도 변하였다. 변하였구나. 풀 속에 푸른 벌레 나비되어 날아다닌다. 누가 조화를 주재하며 끝없는 변화를 만드는가. 여기 조화를 잡아 있죠. 조화를 잡아 여기다 밑줄 쳐볼게요. 그러니까 조화, 천지 만물의 조화를 말하는 거야. 이 조화는 알겠지? 그럼 이 조화를 누가 이제 잡았다. 조화를 잡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천지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주재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천지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주재하여 이런 식으로 이제 조화를 잡아를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야? 하느님이, 신이 뭐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겠지, 그렇지? 오케이? 자, 그다음 이제 29수 마지막 수입니다. 노래 만든 사람 시름이 많기도 많구나. 노래 만든 사람이 시름이 많기도 한가 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말로 하려 하나 다 못해? 여기 생략된 표현이 있어. 노래를 이런 게 이제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노래를 불러서나 풀었던가? 진실로 풀릴 것이면 여기도 앞에 이제 생략이 있어. 진실로 다음에 시름이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진실로 시름이 풀릴 것이면 나도 불러보리라. 노래를 불러서 시름이 정말로 풀릴 것 같으면 나도 그럼 노래 불러볼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까지 하고 그냥 쉬자. 어차피 시작한 김에 이제 일단 끝나고 5분만 봅시다. 자, 29수 중심 내용은 노래를 불러 풀고 싶은 깊은 시름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노래를 불러 풀고 싶은 깊은 시름. 노래를 불러 풀고 싶은 깊은 시름. 그래요. 노래에다가 일단 밑줄을 쳐보자. 노래는 여기서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죠.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 근심이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노래다. 그리고 초장과 중장 두 장을 묶어보자. 노래 생긴 사람, 닐러 다음 뭐 닐러 여기. 자, 이 초중장에서 알 수 있는 건 노래의 효용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알 수 있다. 노래의 효용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노래의 효용에 대한 화자의 추측. 그 다음에 쌍점 땡땡. 화자가 노래의 효용에 대해서 어떻게 추측하고 있냐. 말로는 풀리지 않는 근심을 풀기 위해 노래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말로는 풀리지 않는 근심을 풀기 위해 노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자, 마지막 동작. 진실로 이 시름이 풀릴 것 같으면 나도 불러보리라.
나도 불러버리라 색깔펜으로 비추시고 뭐 두 가지 정도를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어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름에 빠진 화자의 상황을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암시하는 식구라고 볼 수 있죠. 시름에 빠진 화자의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시름에 빠진 화자의 상황 암시. 두 번째는 근심을 노래로 풀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근심을 노래로 풀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 자, 특징 한번 써볼게요. 특징 세 가지 쓰고 시작. 첫 번째 특징. 자, 산촌. 자, 산촌. 그다음에 화살표, 눈길, 돌길. 그다음에 일편명월. 로 이어지는 산촌, 눈길, 돌길, 그 다음에 일편명월로 이어지는 풍경묘사로 일편명월로 이어지는 풍경묘사로 쓸쓸한 겨울 전경을 제시함. 2번 차가운 느낌의 소재들을 사용해 세속을 떠난 화자의 냉철한 심리를 드러내. 마지막 세 번째. 자, 세 번째 불러줘도 됩니까? 네. 세 번째 소재의 대비 이렇게 하고 쌍점 땡땡 하고요. 아니면 뭐 줄표해도 되고요. 소재의 대비, 이 소재의 대비 통해서 뭐라 하냐면 화자의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 화자의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 5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1시간 떨면 지금 갔다 와야 돼?